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쿠팡은 그렇게 많은 논란과 악재가 터져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기사 댓글창이 난리가 나도 실제 소비자의 손가락은 계속 쿠팡을 누르고 주문 버튼을 누를까요? 사람들은 화를 내지만 장바구니는 그대로 비워지지 않고 다음날 또 로켓 배송 박스가 집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한국 경제, 기업 이해, 나아가 개인 투자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쿠팡이 물류가 강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로켓 배송이 빨라서, 물류센터가 많아서, 배송 인력을 많이 고용해서 성공했다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쿠팡의 경쟁력은 물류가 아닙니다. 쿠팡의 본질은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귀찮음을 피하고, 어떤 선택 구조에 머무르는지를 파고든 심리 장악력입니다. 쿠팡은 한국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본능을 정확하게 건드렸고, 그 본능을 반복 습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악재가 터져도, 기사 수백 개가 쏟아져도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류 때문이 아니라 인간 심리 때문이며, 이 원리를 이해하면 쿠팡뿐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편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편함은 단순히 배송이 빠르다, 앱이 편하다, 클릭수가 적다 같은 물리적 편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편함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편함,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편함, 실패해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편함, 반품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되는 편함,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부담 감소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선택을 싫어하고, 복잡함을 싫어하고, 실패 부담을 싫어하며, 특히 기다림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업이 있다면 시장의 절반을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쿠팡은 바로 이 심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헤쳤습니다. 쿠팡은 한국인의 귀찮은 비용을 완전히 제거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아무리 큰 악재가 터져도 소비자의 손은 다시 쿠팡으로 돌아옵니다. 귀찮음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핵심 변수입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귀찮음을 느낍니다. 마트에 가서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귀찮고, 최저가 쿠폰을 계산하는 것도 귀찮고, 배송비가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찮은 것은 실패입니다. 잘못 주문해서 반품해야 하는 상황, 고장난 물건을 보내야 하는 과정, 배송이 지연되어 일정이 뒤틀리는 상황 등은 모두 심리적 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쿠팡은 이 실패의 고통을 최소화했습니다. 반품 절차를 단순화하고, 고객센터 접촉 과정을 줄이고, 배송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쇼핑하는 느낌은 물건을 산다기보다 삶을 덜 피곤하게 만든다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쿠팡이 사람 심리를 정확하게 공략한 결과입니다. 쿠팡이 장악한 것은 물류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고, 감정을 장악하는 기업이 결국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쿠팡 관련 악재들이 왜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폭도 커집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활형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오류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문제도 크게 확산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기대가치 손실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대가 높아진 대상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과잉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 뉴스는 항상 과열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과열된 감정이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불매를 외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선택하는 것은 감정보다 편함입니다. 그래서 논란은 커지는데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매출은 거의 변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쿠팡은 단순한 한국형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버전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쿠팡은 아마존을 단순히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심리에 맞게 최적화한 아마존 모델을 만든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소비자의 심리를 설계했다면 쿠팡은 한국 소비자의 심리를 설계한 기업입니다. 둘 다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줄이고 싶어하고 귀찮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실패 부담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만들 때 항상 이 세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고객은 항상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편한 것을 원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은 그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이조스는 이 원리를 물류가 아니라 사람 행동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핵심은 풀필먼트가 아니라 고객 경험이며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기업이 성장합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 물류에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단순히 속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패막이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미국 소비자의 땅을 넓게 쓰는 문화와 맞물렸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중심 사회이고 이동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 특히 재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쿠팡은 이 구조를 한국에 맞게 바꿨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빠른 도시 밀집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즉,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귀찮은 비용이 훨씬 낮고 더 즉각적인 편함을 원합니다. 쿠팡은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배송 플랫폼이 아니라 심리적 즉시 충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물류는 이 심리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개인 투자로 어떻게 연결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경제학의 핵심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숫자를 먼저 보면 늘 시야가 좁아집니다. 숫자는 결과이고 원인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소비자는 왜 이 기업을 선택하는가? 어떤 감정이 반복되는가? 어떤 불편함이 제거되는가?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기업의 미래가 보입니다. 쿠팡을 이해하면 미래의 유사 기업도 보입니다. 귀찮음을 제거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선택을 줄여주는 기업은 강해지고 실패 부담을 줄여주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쿠팡의 이야기이자 한국 경제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우리 투자자 개인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경제를 더 넓게, 투자를 더 깊게, 기업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쿠팡이 욕을 먹어도 살아남는 이유는 물류가 빨라서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줄여주고, 실패 부담을 줄여주고, 귀찮음을 없애주고, 시간을 절약해주고, 반복 구매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 복리 구조는 악재가 터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장은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심리를 움직이는 기업이 결국 시장을 지배합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그 역할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낸 기업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기업을 보는 눈, 경제를 보는 눈, 투자 기회를 해석하는 눈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